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토플에서 나오는 고난이도 문장들은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를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이도 문장들은 왜 출제가 되고 어떻게 출제가 되며 우리는 어떻게 잘 이해를 할 수 있는지를 빠르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소통을 위해서는 원래는 긴 문장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과 소통을 하는 것이 목적이면 최대한 간단하고 플레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런데 왜 고난이도 문장을 우리가 지금 알아보느냐? 왜냐하면 토플은 시험이니까 고난이도 문장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이도 문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쉬운 문장으로만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의 목적 중에 쉬운 문장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장들을 좀 써줘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라이팅 섹션에서는 고난이도 문장을 어느 정도는 요구를 하는 눈치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살짝 예외적인 케이스들이에요. 그러니까 29점 이상, 그러니까 30점 만점에 29점이면 굉장히 이제 높은 점수대죠. 그래서 이 29점 이상을 목표로 하실 때는 고난이도 문장을 좀 써주실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어떤 방식으로 고난이도 문장들이 출제가 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요. 바로 종속절을 주절에 붙여서 쓰는 겁니다. 뭐라고요? 종속절을 주절에 붙여서 쓴다. 기본적으로 문장은 항상 필수적으로 주절은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절이 기본이고 그 위에 혹은 그 밑에 종속절을 섞어 놓는 그런 식으로 문장을 더 길게 그리고 더 어렵게 내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토플 리딩에서는 이 종속절이 있는 문장은 하나 정도는 한 문단마다 계속해서 나와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정도로 이 종속절이라는 개념은 토플에서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그런 문장의 구성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속절들이 있는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간단합니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등이 있는데요. 이 절들은 앞에 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절은 절인데 명사, 오케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What I think 하는데 주어 동사가 있고, 그죠? 네, 앞에 what이 이제 받쳐주면서 What I think라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어로 나와 있고 is가 동사, unimportant가 보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절 같은 경우는 절인데 형용사입니다. 어떤 것의 특징을 묘사를 해주는 데 많이 쓰이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읽어볼게요. The woman that I cared for. 이게 뭐죠? That I cared for이 뭐예요? 그 여자를 의미상 수식해주는 말이 되는 거겠죠. had left me 라고 나와 있습니다. She's gone. 나를 떠났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 부사절 같은 경우는 절인데 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점, 조건, 이유 등을 묘사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이 보시게 될 것은 아마 이 부사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아주시고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Because he was late, she left. 걔가 늦어서 그녀는 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녀가 간 이유는 걔가 늦어서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종속절 반드시 알아주세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동격 어구입니다. 동격 어구. 이 동격 어구는 사실상 어떤 앞에 있는 것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컴마 쓰고 그 사이에 살짝 삽입이 된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특정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동격의 내용이다 라고 나와 있고 A하고 컴마 A1 나오고 이게 동격 어구죠. 컴마 B의 구조를 지닌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컴마를 열어놓고 닫고 하면서 그 사이에 나와주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과 동격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나오는데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예문을 한번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Noah likes to travel 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굳이 사이에 이렇게 Noah, an English teacher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노아를 꾸며주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English teacher가 노아가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분사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사구는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절은 아니고요. 구인데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분사인데
구예요, 구. 근데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사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ing 구조를 띠고 있는 현재 분사나 그냥 간단하게 ed를 가지고 나오는 과거 분사 pp의 형태가 따로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유념을 해주셔야 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Coming back to his office. 그게 뭐예요? 이제 그의 오피스로 돌아오는 그 때라는 시점을 꾸며주면서 어떤 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꾸며주는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He bought an onion bagel. 그래서 오니언 베이글을 가지고 샀다. 언제? 라는 시점이 앞에 있는 coming back to his office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앞에 있는 coming back to his office가 주어 동사를 갖추지 않은 걸 보니까 이제 구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역할은 문장 내에서 부사를 하고 있다. 이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 분사구도 한번 알아봤고요. 네 번째는 바로 나열입니다. 나열 같은 경우는 이 토플 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토플보다 상위 버전의 시험들, 사실 상위라고 하면 좀 웃기죠. 왜냐하면 성질이 다른 시험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토플과 좀 필연적으로 같이 공부하시게 되는 다른 많은 시험들에서도 이 나열을 가지고 문장을 더 고난이도로 만드는데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나열은 여러 가지 나열을 통해서 이해를 흐리게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돼 라는 식으로 뭔가 많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쭉 줘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열을 가지고 딱 봤을 때 나열이 없는 문장과 나열이 있는 문장을 가지고 보면은 보통 나열이 있는 문장이 더 어렵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고난이도 문장을 만드는데 또 하나의 방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나열을 보실 수 있는 거는 그냥 나열이 되는 모든 그 내용들을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 나열이 되고 있는 것이 다 합쳐서 어떤 카테고리인지만 알면 됩니다. 예, 이것들을 합쳐서 그냥 A라고 묶어서 이 A가 무슨 카테고리인지만 알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These peasants were specialized in cultivating industrial crops as well as fodder crops 라고 되어 있죠. 일단 여기서 A as well as B로 또 나열이 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점 찍고 나오는 게 flax, madder, and rape were grown 하는데 이게 flax, madder, rape 이게 다 되게 생소한 그런 단어들이죠. 근데 얘네가 이제 grown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B 플러스 PP로 나와서 grown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재배가 되는 애들이겠죠.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crop의 예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as were tobacco, hops, and turnips라고 나왔는데 이것들 또한 뭐가 되겠어요? as were 하고 나왔으니까 그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라는 뜻으로 가지고 나온 것이고 이것들 또한 마찬가지로 재배가 되는 곡물들의 예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 말고도 사실 나열이라는 게 다양한 방식으로 또 나올 수 있지만 나열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된다? 그냥 간단하게 이것들을 합쳐서 뭐라고 묶으면 되는지 뭐라고 카테고리를 분류하면 되는지만 알면 된다. 아시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예시를 드는 건데요. 문장 안에서 혹은 문단 안에서 예시를 여러 가지를 들어주면서 굉장히 문장이 어렵게 보이게 하는 것이죠. 자, 문장 내 예시는 그냥 간단히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느냐? 대체로 예시가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으냐면 앞에 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예시로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서 예시가 쓰인 것이므로 앞에 내용을 보시면은 예시는 뭘 목적으로 가지고 나왔는지는 대체로 다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는 그냥 그 앞에 있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나왔구나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전환어구 없이도 예시인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시를 딱 보면은 예시가 이제 뭐 배경 깔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된다라는 배경 전개 결과 구조를 띄고 나오는 그 스토리 안에서 어떤 부분이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의 어떤 부분과 일치를 하는지 어떤 부분이 앞에 있는 내용의 어떤 부분을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따라가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When not in campaigns, 그래서 출정을 하지 않을 때는 soldiers were potentially dangerous source of friction and disloyalty 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마찰과 불충의 어떤 위험한 근원의 잠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Thus needed to be occupied. 얘네를 그래서 다른 데다가 자꾸 몰두를 시켜야 돼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Records and writing tablets dated 343 AD shows 1/4 in which men engaged on tasks like pottery making, building houses, operating kilns, and working land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지금 다 뭐예요?
사실상 그 앞에 있었던 태스크의 예시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죠? 지금 여기 있는 이 hence 하고 나오는 이 뒤에 부분이 뭐예요? 그 앞에 나와 있었던 그 솔저들을 출정을 하지 않을 때 occupy를 시켰었던 그런 방식을 가지고 예시로 나온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예시라는 게 지금 여기 보면은 for example 이라고 쓰고 나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게 예시라는 걸 파악을 하기가 좀 처음 보는 눈에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딱 보고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뒤에 또 안에 있는 나열되는 예시들까지도 앞에 있는 이 태스크의 예시라는 걸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뭐 하나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ottery making, 뭐 house building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석을 못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문장 구조나 아니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토플에서 문장을 어렵게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았고요. 이것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